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중마고우든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깊은 인연이든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사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집에 초대하는 건 좀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나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절친한 친구를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 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맞아. 내 이야기가 바로 저거야. 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은밀한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 공간에 대한 선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 그 이상이죠. 집은 말 그대로 홈홈, 온전히 나만의 영역이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 세상에서 치이고 지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기는 건 오직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고요함과 편안함. 그 안에서 우리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묶고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외부의 시선이나 간섭도 없이 나만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곳이죠. 저만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이런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편안함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이 침범당하는 듯한 미묘한 감정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유독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취약하고 개인적인 상태로 노출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것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친구를 아끼는 마음이 크기에 그 관계를 오롯이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으로만 유지하고 싶어서 사적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집의 상태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 벌써부터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은 벗어던져진 채 소파 위에 놓여 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으며 책상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죠. 이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집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는 대충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의 눈처럼 구석구석을 스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너 저번에 산 그 옷 아직도 거기 있네? 이야, 책상 보니까 내 생활이 딱 보인다. 같은 농담 섞인 말이라도 들을까봐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는 대청소가 필수 코스가 됩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널브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화장실 청소까지 완벽하게 마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고 힘든 일로 다가오죠. 단순히 물리적인 청소의 귀찮음을 넘어 이 정도는 되어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무언의 기준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합니다. 오래된 집이나 좁은 공간에 사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너무 낡았는데 친구들 오면 앉을 자리도 없겠다. 같은 생각들이 스크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스스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지만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실망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자신은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은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는 편안하게 놀고 먹으며 즐길 수 있지만 내 집은 곧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친구가 당신의 집에 오기를 꺼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과거의 불쾌한 경험입니다. 한 번 데인 경험은 좀처럼 잊히지 않고 다음번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만약 예전에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예상치 못한 혹은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놀러온 친구가 집안 곳곳을 필요 이상으로 뒤적이거나 나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심지어는 내용물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사적인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설마 내 친구가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어떤 친구는 무심코 건넨 농담이나 행동이 집주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샤워를 하거나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친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경험은 더욱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샤워하고 있었어? 얼른 나와. 하며 불쑥 화장실 문을 열거나 어디 갔다 왔어? 라며 침대에 벌러덩 눕는 등의 행동은 아무리 친해도 선을 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시는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경계심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쾌한 경험을 겪은 후로는 아예 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도 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죠. 네 번째는 초대 준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손님 대접이라는 큰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손님을 초대하려면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 때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배고프지 않도록 적절한 음식과 간식을 준비해야 하죠. 야,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막상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배달 음식을 시켜도 가장 맛있는 곳, 가장 괜찮은 메뉴를 골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음료수, 과일 하다못해 과자라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친구가 원하는 것이 없을까봐 미리 이것저것 물어보고 챙기는 과정도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만약 친구가 1박 이상 머무르게 된다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잠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여분의 수건이나 세면도구 같은 개인 용품도 챙겨야 합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를 초대하는 즐거움보다는 마치
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집에 있는 동안 나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평소처럼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거나 집에서 즐겨하는 나만의 루틴을 친구 앞에서 그대로 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시선 때문에 완벽하게 편안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과 심리적 압박감이 합쳐져 결국에는 초대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 특히 해당됩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나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손님을 불편해하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조용한 것을 선호하시거나 자녀들이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성향 차이 때문에 친구를 초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고 싶지만 가족 중 누군가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즐거움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또한 친구를 집에 초대함으로써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친구가 집을 방문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처럼 편안하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친구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나름의 사생활 공간이 잠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친구를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편안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친구 초대를 자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선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솔직한 이유를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들, 예를 들어 집이 더러워서, 혹은 준비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가족이 불편해해서 등등의 이유들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가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야, 사실 우리 집 개판이라서 너 초대하기 좀 그래. 혹은 솔직히 넣으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유를 말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몸이 안 좋아서와 같은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핑계는 친구에게 오해를 사거나 나중에는 거짓말이 들통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친구는 초대에 대한 거절 자체보다 친구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 못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죠. 초대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친구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정도의 부드러운 설명이라도 덧붙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7번째는 초대 거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솔직한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나? 라고 오해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초대를 거절당했을 때 마치 자신이 거부당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적이 있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구의 반응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친구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왕이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결정 자체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구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8번째는 기타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친구를 초대하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반려견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순하고 착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으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를 물기라도 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친구를 집 밖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좀 예민해서 라고 설명하면 친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집에 특정 물건, 이른바 오덕 굿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남에게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덕질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류 문화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나의 덕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보거나 비웃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물건들은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그저 이상한 잡동사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집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라리 초대하지 않는 것이 이런 번거로움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너무 좁아서 초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은 한두 명이 지내기에는 충분하지만 친구 몇 명만 초대해도 금방 북적거리고 비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아예 초대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집 너무 좁아서 넣으면 불편할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저마다의 복잡하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아량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비정해?
친한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와 같은 비난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공유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집 초대 여부로 인해 서운함이 생기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집 밖에서 만나든 집 안에서 만나든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유대감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며 공감하고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집에 초대하든 안 하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집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런데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혹은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 미안. 같은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솔직함과 배려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이러한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야 더욱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그랬는데 하는 공감의 댓글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